자, 26년 3월 4일 나스닥 선물지수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전일에 나스닥 선물지수는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그 숏포지션 분할 매수 받았던 거를 뭐 부분 익절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와도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할 숏을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는 있는데, 이 반등이 밑에 파동을 보시면 여기 파동에서도 좀 상승 파동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 또 저항대에 막히는 구간까지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설령 조금 더 돌파한다 하더라도 여기 다시 막혀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막내가 이렇게 고점 찍고 둘째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형이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 타이밍을 이제 잘 좀 보고 있으면은 좀 괜찮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패턴이 갑자기 여기 전고를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물음표가 생기면서 숏 포지션이 이제 이런 데가 돌파되게 되면은 손절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올라가도 막혀서 다시 내려온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여전히 들고 있는 포지션은 홀딩 관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 저점이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질 때 뭐 적당히 뭐 부분 익절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고, 일본 파동에서도 보시면은 일단은 막내 다시 돌려주고 있고, 둘째는 아리까리하고, 큰형이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이 상승 패턴이 실패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피날레 파동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좀 기다려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앞전에 이런 저점들이 좀 깨질 확률이 높고, 이런 데서 뭐 한 번의 기술적 반등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요게 깨지게 되면 지지받기보다는 뭐 반등 나와도 추가 이탈,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가 와 엄청난 하락 세기를 보이면서 그냥 쉼없이 그냥 툭툭 내려와 버렸어요. 야, 이렇게 나오기도 정말 힘든데 또 이제 10% 가까운 하락, 국내 증시가 하루아침에 10%가 빠진다? 야, 아무리 전쟁 관련한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놀라운 모습이고, 심지어 나스닥 선물 지수는 그냥 약보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게 정말 좀 깜짝 놀랐고, 뭐 그렇다 할 반등 하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기가, 하락의 세기가 너무 툭툭툭 내려오길래 일단 1차 지지라인 5100에서 4800포인트,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은 대충 한 4600에서 한 4300, 뭐 78로 돼 있는데 4000 뭐 400이라고 봐도 되고, 그 정도 이제 2차 지지 레벨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사실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여기를 확인해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저도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함부로 예상을 하면 안 되고, 실제 여기서 그냥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려와서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밀어서 이렇게 역헤드 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파동적으로는 일단은 1시간, 그러니까 일봉을 먼저 보면, 일봉 파동에서는 여기 막내 완전 그냥 고꾸라지고 있고, 둘째도 외봉 쌍봉으로 하락 에너지가 남아있고, 큰형은 나 이제 하락 시작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막내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둘째도 뭐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 얘네 둘이 먼저 턴을 해주면 큰형은 내려가다가 우물권을 찍지 않고 중간에서 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는 어떤 패턴이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파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거든요. 주봉 같은 경우도 막내 내려가고 둘째 내려가고 그냥 내려간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뭐 주봉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앞전에 이 패턴처럼 중간에서 그냥 턴을 해버리면은 얘도 그냥 내려갔다 다시 턴 가다가 그냥 다시 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내려와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냥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흐름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달봉에서는 아직 큰형이 이제 막 상승 초입, 요 매수권 초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하락 패턴이 지금 당장은 좀 무섭게 나왔다 하더라도 약간의 버퍼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시장은 상방으로 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0.5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왔어요. 다이렉트로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618 자리가 4,775, 그다음에 786 자리가 4,348포인트. 요 정도 레벨까지도 786까지도 지금 패턴에서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얘가 786까지 진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막 다이렉트로 막 바로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또 이 하락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제 소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786까지 근처 레벨까지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여기서 적당히 눌렸다가 그냥 딱 가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한 번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786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은 약간의 좀 이제 시간적인 어떤 에너지가 좀 소비가 돼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당연히 빠지는 거겠죠. 기간 마디값이 뭐 걸리면서 뭐 저점과 고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5월달 그다음에 또 뭐 7월달 뭐 요런데 이후가 지나야지만 이제 상승 패턴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빠르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V자 반등으로 빠르게 막 살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7, 8류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세기가 너무 가파라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올린 거야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일 동안 올린 거를 단 이틀 만에 다 그냥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보통 주식에서 이런 패턴이 없어요. 예전에 코로나 패턴에서도 여기서도 뭐 이게 쫙 내려왔다가 스물스물 그래도 빨리 이게 올려준 거잖아요. 막 완벽한 V자는 아니었지만은 보통은 V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의 그냥 가파름인데 이 앞전에 지금 최근에 나온 요 패턴은 이게 참 이게 군대징지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근데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 추가적으로 더 눌릴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은 야간 선물 지수를 한번 잠깐 보면은 와 6%? 와 6%를 또 말아 올렸어? 대단하다 진짜. 6%를 좀 말아 올리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저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6%를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5,400포인트대 요때 정도 패턴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하락이 끝난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당연히.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파동적으로도 4시간 막내 내려오고 대신에 바닥을 좀 찍고 있는데 둘째 내려오고 큰형 내려오니까 이게 반등이 한번 나와도 둘째와 큰형의 에너지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일단은 높겠다. 그때 뭐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예쁜 쌍바닥 패턴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그런 패턴보다는 좀 저점을 한번 더 깨주지 않을까. 최소 이제 이 박스 안으로 캔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RSI도 4시간에서는 이제 바닥을 거의 팔랑말랑 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 이제 바짝 또 꺾이겠죠. 반등이 나온 채로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자리, 당연히 반등 자리인 거고 그 반등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반등 나와도 다시 눌릴 가능성을 보면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 이래?
마우스를 바꿨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휠이 좀 이상하구나.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와, 코스닥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빼버렸네. 그냥 어이구. 코스닥 차트는 아예 다시 코스닥 차트는 지금 오늘 코스닥 차트를 보진 않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빼버렸어.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코스닥도 당연히 기술적 반등 자리고, 와 여기까지 저는 내려오면 한 요 정도 레벨에서는 지지 레벨이 좀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모르겠네요. 깰 수도. 깰 수도 있겠다. 만약에 와 여기 레벨이 깨진다? 여기 레벨이 깨져도 이렇게 되면 저거, 야 어쩌면 중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와 근데 이게 아니야. 너무 깊어. 16%가 더 빠져야 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마이너스 12% 정도 빠진 흐름인데,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800과 900원을 막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내려오는 세기가 이게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 야 이게, 아이고, 요 추세를 깨면 안 되는데. 940포인트 940포인트를 깬다라는 게 사실 썩 좋진 않거든요. 물론 깬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휩소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시 그냥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뭐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 박스권 행보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물론 꼬리 나고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온 건 나온 거니까, 뚫긴 뚫은 거니까. 근데 이게 뚫어도 다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슈팅이 한 번 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내려갈 자리가 좀 더 있다라고 봐서, 저는 대신에 뭐 여기 고점을 깨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좀 이 박스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날봉 파동도 약간 아리송한데, 4시간은 또 여기서 눌렸다가 외바닥 찍으면 또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1시간도 지금 아직은 조금 내려갈 자리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날봉에서도 꺾였다가 반등 나왔다가 뭐 약간 좀 그냥 왔다 갔다 박스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뭐 크게 여기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막 당장 막 내려가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장세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오늘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원유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니까 아직 상승 패턴이, 상승 에너지가 더 남아 있어요. 더 남아 있어서 이것도 일단은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를 좀 그어보면, 뭐 이런 채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 그럼 거기에 또 중심이 있고, 그럼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90포인트까지는 올라온다. 그리고 이 주봉 에너지상 여기 또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한 120원까지, 120원을 막 돌파하기보다는 또 이 정도까지는 뭐 올라올 수, 이 채널 윗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또 이제 뭐 적당히 패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달봉에서도 지금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고, 대신에 막내가 좀 고점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뭐 꺾이는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패턴이고, 날봉 에너지도, 주봉 에너지도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고, 날봉에서도
약간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주봉과 달봉 에너지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4시간 봉에서도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은 뭐 1시간 봉에서도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은 이 큰 에너지들이 상방을 좀 가리키고 있어서 3날봉도 지금 큰 형이 아직도 힘이 에너지가 되게 세게 살아있고 2날봉 뭐 5날봉 5날봉도 마찬가지고 4날봉 주봉 2주 뭐 3주 다 에너지가 3주도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세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자리가 더 있다. 기름값은 더 오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개별 종목을 좀 보면은 그리고 그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여기도 좀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전일 제가 삼성전자는 17만원과 이제 여기 15만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값 16만원 요 박스가 이제 매수 레인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면은 많은 비중보다는 적당히 그냥 한 30% 정도만 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왔다가 뭐 반등 나왔다가 여기 채널 들어왔다가 다시 깨게 되면은 언더슈팅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막 13만원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서 갭자리도 있고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엄청 많이 부러졌는데 얘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레인지를 지금 살짝 깼어요. 근데 너프한 분할 매수 레인지까지는 이제 여기도 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얘는 어차피 여기서 적은 비중으로 그냥 분할 매수니까 꾸준히 그냥 계속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좀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좀 너프하게는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열어두면서 이렇게도 뭐 분할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받았는데 이게 이탈을 했다? 손절하기보다는 저라면 그냥 추가 분할 매수를 더 이렇게 깔아 놓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50% 비중이 넘지 않게 그렇게 좀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 저렇게 부러지니까 하이닉스도 당연히 많이 부러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79만원 8만원 이런 자리 금방 내려와야 이제 뭔가 좀 사볼까? 뭐 지금서부터 조금씩 사볼 수도 있고요. 한미반도체 현대차도 와 다 내리네. 그냥 다 내려버렸네. 와 현대차는 이 기세면은 야 다시 45만원 이런데 다시 내려오면은 조금 이제 좀 조금 사보고 이게 툭 이탈해? 그럼 조금 감사함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네요. 야 워낙에 근데 많이 올리긴 해서 달봉 주봉 다 마찬가지구나 이게 주봉들이. 저라면은 다음번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을 공략을 하거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거를 좀 공략을 할 것 같은데 뭐 CS 윈드 얘네들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달봉들이 다 살아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달봉 완전 좋은 흐름이고 SK 하이닉스는 달봉에서 쌍봉 관점이 약간 보여지는데 조금 확실히 조금 천천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은 물론 뭐 월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여기서 쌍봉 만들고 꺾이고 막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막 더 쭉 내려오는 그건 이제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좀 힘들고 완전히 에너지가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눌려도 다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도 계속 봉우리를 만들면서 좀 무한대 에너지로 빠지다가 확실한 어떤 이제 확실하게 이제 꺾이는 다이버전스 파동이 나올 때 그때 막내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눌려도 오르지 않을까. 지금 이게 뭐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RSI도 고점이 좀 올라가 있는 형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하락 다이버가 좀 출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계속해서 저는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이 이평과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점점 좁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까워지면은 적당히 부딪혔다가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정배열이잖아요, 완벽한. 부딪혀서 나왔다가 이제 뭐 배열들이 꺾이는. 그러니까 아직 당장은 뭐 막 엄청 큰 하락을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병,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그 앞전 영상에서 평균 단가가 여기 위에 저기 막 올라갈 때 막 추격 붙고 뭐하고 분할 매수하고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요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한 요쯤에서 다 나갔어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코딱지 익절 한 다음에 전량 현금화를 다 해버렸고, 제 퇴직금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싹 현금화를 해버리고, 쭉 빠졌을 때 여기서 정찰병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빠졌을 때 조금 또 사고, 조금 또 사고, 조금 또 사고 해가지고 적당한 비중, 그러니까 막 토탈로 따졌을 때 30%가 넘지 않는 비중 정도는 적당히 지금 들어가 놓은 상태고,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 내려온다,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비중 추가를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탈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좀 스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손절을 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각했던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남긴 했어요. 이 추세, 그 다음에 이 추세, 아직은 이 추세들을 터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4,000원 뭐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추세들을 깰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게 워낙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 뭐 깨질 수도 있겠다. 대신에 우리는 비중을 되게 천천히 조금씩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진다 하더라도 무서울 게 없고, 충분히 이제 AS에서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금들은 두둑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깨진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이렇게 막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일부 손절을 칠 기준 라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치기보다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뭐 추가 매수를 붙어서 평균 단가를 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갭으로 뜨니까 얘네들도 뭐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있는데 평균 단가를 웃도는 상승이 나오면은 살짝 비중 줄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눌림에 또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 채널을 평행으로 딱 그으면은 이 평행 채널의 하단 레벨이 이제 딱 여기 맞닿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열어는 둬야 된다. 근데 여기를 깨기보다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너무 좋은 자리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월봉 보면은 쓰리바닥 쫙 올려줬고, 둘째 외바닥 쌍바닥 쫙 올려줬고, 큰형 이제 나 이제 가고 있어, 나 이제 시작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완전 없다고 보고 있고, 적당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상단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했다가 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렇게 올려주는 에너지,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탁 올라가는 건데, 이만큼 또 에너지가 내려왔으니까 어떤 좀 딜레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마디가로 좀 유출을 해보자면은, 이거 휠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일단은 대략적으로 요 패턴, 그 다음에 요 패턴 요렇게 있고, 상승 돌파했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요 패턴에서 요 박스를 요렇게 위로 하나 올릴 수 있고, 거기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딱 22,000원이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면은 1대1 마디가가 3월 25일, 그 다음에
1.5가 6월달. 아마 6월달 정도 되면은 위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가고 있거나 뭐 가 있거나 가고 있거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 여기를 1대1 전에 뚫어줬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채울 것 같진 않아요. 8월달까지. 그렇게까지 뭐 될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뭐 이게 고점에서 지금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거기에 중심이 7월달 그렇게도 있고, 이게 진짜 패턴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되게 아픈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패턴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요 채널에서 중심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뭐 잘 이렇게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렇게 딱 가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요 기간이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딱 7월이고, 그래서 아마 7월 전에 위에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지금 뭐 건들기 무섭죠. 대표 종목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전 여기서 조금 샀는데 조금밖에 안 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은 요 저점이 깨질 때는 좀 어느 정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고, 얘도 일단 추세 라인을 그어 보면은 이런 데까지 만약에 진짜 내려오게 되면은 좀 적당히 한 30에서 50%그 정도까지는 좀 삼아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좀 지지받을 확률이 높겠죠. 내려오고 반등이 나와도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여기서 에코프로는 좀 기회를 잘 잡으면 12만원, 10만원 그 정도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뭐 터치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지나가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열어두면서 이제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거 말고는 딱히 고버스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눌렸다가 돌파해서 한 400원이 조금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잘 나왔어요. 여기서 전일 영상에서 이 삼각 수렴이 이제 돌파가 됨에 따라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예쁘게 잡아줬으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져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를 찍어준다라는 말은 이제는 이 저점이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다시 분할 매수 이렇게 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흐름이 조금 더 세면 여기 하락 추세 라인 거기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앞전 매물대 근처, 여기 라인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눌렸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 추세를 뚫으러 트라이를 하겠죠. 그런 모습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경우의 수적으로는 이제 여기 고점 근처를 찍었으니까 눌렸다가 여기 또 갔다가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그냥 쭉 당겼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시키는 에너지가 나오거나, 그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저점조차도 이탈을 안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자리에서 나스닥 증시가 쫙 밀린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쫙 밀려도 10%를 막 크게 넘어가는 그런 하락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재차 상승이 나올 확률을 오늘자 패턴 때문에 가장 높게 열어두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쪽 자리를 맞추려면 리플도 지금 한 이런 데 가 있어야죠.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평균 단가가 더 낮았는데 막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간 거고, 여기서 얘도 조금 더 올라가서 한 이제 300원이 좀 31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자리, 잘 가면 이제 이런 자리까지도 막 330만 원 정도 막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14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막힌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눌렸다가 그렇게 가는 수순이 나올 확률이 높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도지코인도 좀 많이 못 올랐네. 여기서 앞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에너지가 많이 약하네요. 대신에 파동은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도 한 15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거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더 좀 올라서 이제 400원도 좀 넘어가는 440원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그런 패턴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일본 큰형이 꺾이네요. 4시간도 큰형이 꺾이네. 파동적으로는 조금 별론데, 빨리 여기서 턴을 해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큰형도 여기서 이제 빨리 턴해서 올라가서 이제 둘째도 이렇게 돌아가고 막내도 이렇게 가고 큰형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여기를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얘도 이제 여기를 깨기보다는 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가고 비트코인 눌릴 때 같이 눌려버리면은 에이다는 진짜 여기까지 막 올 확률이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수위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요. 온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일 거고, 체인링크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괜찮죠. 체인링크도 이제 여기 앞전에 매물대를 계속 이제 톡톡톡 두드린다는 게 뚫게 되면은 이제 14,000원대까지도 반등이 나올 여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경우의 수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일단 여기서 1시간 파동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잡은 것들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익절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직은 뭐 그렇다 할 꺾이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야겠죠. 밑에서 잘 잡은 것들은. 그리고 4시간 파동도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8시간도 아직 살아있고 12시간도 살아있고 일봉도 살아있고, 그래서 당장 풀어지기보다는 조금 냅둬봐도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일부 비중은 익절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내가 여기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 20만원 정도는 익절을 하고 80만원을 들고 있는 요 정도까지는 해도 좋죠. 근데 여기서 너무 밑에서 잡은 것들이 있다면은 다 파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냅둬보자, 뭐 이런 어떤 파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선물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저배로 한 3배수 그 정도로 지금서부터 조금 이렇게 숏 포지션에 대한 분할을 좀 받아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해서 아마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찍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선물 매매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숏 분할 한 3배수 정도로, 그러면 적당히 체결되다가 쭉 내려오면은 이제 익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선물 매매는 사실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절대 했어도 안 되는,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이 경험이 많고 막 많이 엎어져 보고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실패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은 이제 대차게 그냥 실패하는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